이번 비디오에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게 뭐 대부분 웹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것도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되는데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와 뭐 제 의견 조금씩 추가해가지고요. 앨런 머스크가 그 라이다 쓰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했었죠. 라이다에 이제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둠드, 이게 뭔가 이렇게 재앙이 닥치는 거죠. 앞이 이제 어두운 거죠. 필요 없는 비싼 센서를 달한 거죠. 저 어펜딕스가 뭐 여기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맹장인지 아니면 부록인지 어찌됐든 간에 쓸모없는 거의 대명사죠. 어펜딕스. 어, 비싸고 쓸모없는 걸 한 문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만 있어도 별론데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이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게 그 테슬라 그 사고 동영상이죠. 자, 테슬라가 오고 있고 이 사람은 뭐지? 이런 느낌이죠. 이제 피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치챈 것 같아.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만 그래도 늦었죠. 오토파일럿이죠. 제가 오토파일럿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재밌었어요.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재밌는 일이 되죠. 옆에서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차 앞이 튼튼한 건지 아니면 트럭의 천장이 부드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쏙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스마트 서머. Stop if necessary, avoid all obstacles, and pull up right next to you. But with startled pedestrians chasing after empty vehicles, It's okay. Tesla's latest cutting edge software is driving concern into high gear again. Alarming video. 뭐 그냥 오토파일럿 스마트 서머 굉장히 멋진데 그냥 뭐 재밌는 동영상 한번 봤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뭐 가장 완성도 있는 걸 보였죠. HDMac과 라이더 의존한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셀프 드라이브,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주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우선 센싱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해외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해야 돼요. 그럼 필요한 게 지도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지도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은 뭐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도 하지만 뭐 장애물 피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면 이제 지도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지도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물을 주변의 상황을 인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동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질문은 어느 정도의 지도 정밀도와 어느 정도의 로컬라이제이션 정밀도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모두 개 필요한 건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 라이달 의존한 방법, HD맵에 의존하는 방법은 거의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센티미터 단위 정밀도가. 왜 그러냐? 뭐 아닌 상황도 있겠지만 센티미터 정밀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지도 전체 센티미터 정밀도여야 되겠죠? 뭐 이런 하나 예를 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우회전하고 싶으면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길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요 자전거 다니는 길의 폭이 이렇게 넓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하게 되면 이제 우회전 위치 GPS로 항상 많이 틀리죠. 그리고 교차로. 근데 하물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가 어,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밀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거에서.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있었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가서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도의 문제로만 본다면, 지도를 믿고 갔다라고만 문제를 본다면, 지도가 이 길과 이거를 구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쯤에서 가서 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를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사실 지도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도를 믿고서 간다면, 그러니까 지도가 정밀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만 믿고 가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팀은 라이다를 무조건 쓰죠. 라이다는 이제 빛을 쐈다가 튕겨오는 거 보고 하는 거죠. 빛을 쐈다가 튕겨오는 거 보는 건데, 여기서 심각하게 튕겨온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거 갖고서 빛의 속도 갖고서 이제 거리를 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라이다가 보는 세계는 뭐 색깔이 입혀져 있긴 한데요. 저 색깔만 없으면 라이다가 보는 세계겠죠. 근데 뭐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로 사실 참 애매하긴 해요. 거기 뭐 점이 있는데 그게 뭐 비닐봉지면 밟고 지나가잖아요. 자동차가. 비닐봉지가 아닌데 그 정도 사이즈다 그럼 서야 되는 거고. 그럼 뭐는 비닐봉지에 서야 되냐? 낙엽에 서야 되냐? 뭐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기에 3차원 공간에 무슨 점이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점이 있는 걸과 지도를 비교하게 되면 나의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도 굉장히 쓸모가 있죠. 그래서 이런 HD 맵을 만드는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제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 길을 돌아다니는 게 기본이죠. 고가의 장비들이 뭐 좀 다른 식으로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가의 장비가 어, 돌아다니죠. 그래서 뭐 이런 장비인데요. 뭐 라이다 있고 IMU 있고 카메라 있고 GNSS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것도 뭐 위치를 잡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만드는 거죠. 선은 뭐 사람이 후작업으로 그리더라도 뒤에 알고리즘 붙든 한지 이렇게 이제 차로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또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가라는 굉장히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HD맵만 있어서는 쓸모가 없어요. 지도가 정밀하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자동차 위치도 정밀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각 자동차가 굉장히 비싼 센서를, 뭐 라이다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비싼 센서를 다 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HD맵을 저렇게 만들었으면 그걸 믿고 다녀야 되는데 지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어떻게 지도를 유지보수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는 저런 식의 이유 때문에 비싸죠. 누군가 지도를 만들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내면서 그 회사에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영원히 내야 되는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HD맵을 쓰는 게 맞냐라는 거고, 그 HD맵을 쓰는 게 맞냐라는 질문과 라이다를 쓰는 게 맞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꽤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HD맵을 써겠다 그러면 라이다를 써야 될 당위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물론 뭐 HD맵을 안 쓰고 라이다를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HD맵을 쓰겠다라면 그 자동차는 라이다를 써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 센티미터 단위로 자기를 로컬라이즈 못 시킬 거면 지도 그렇게 정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라이다도 안 쓰고 HD맵도 안 쓰겠다. 물론 HD맵은 안 쓰지만 라이다는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슈도 라이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테슬라가.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하드웨어인데요. 이제 전방 카메라가 지금 2.0에서 하드웨어 스펙 2.0에서 3개네요. 네로우.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뭐 줌이 된 거죠. 메인, 와이드.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2개, 왼쪽 뒤 오른쪽 뒤 2개, 그다음에 뒤에 하나. 총 8개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 프론트 사이드가 RCC 뭐 이런 쪽 RCCB인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C가 클리어. 그러니까 좀 뭔가 그 빛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RGB 이런 게 이제 기본이라면 보시면 인사이드 카메라 그냥 RGB죠. 근데 RCCB는 뭐냐면 클리어. 클리어는 뭔지 보면
노 그린 필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이 들어오면 RGB가 각각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G만 통과시키는 필터, R만 통과시키는 필터, B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통과시켜서 색깔을 얻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필터 안 통과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광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어두운 데서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레이더 붙어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로세서 엔비디아에서 테슬라 칩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인데요. We have always been strangers to the night. A place of unnerving sounds and imagined terrors. But now, new technology allows us to lift the veil of darkness. All around the planet, the most iconic animals are revealing themselves in a completely new light. When the light fades, new worlds awake. 그러니까 뭐 카메라면 밤에 안 보인다도 이제 옛날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밤에 안 보이는 건 사람일 수도 있죠. 물론 뭐 밤에 안 보이는 건 단순히 어둡다가 아니라 이제 빛이 나오는 라이트 있고 그다음에 어두운 게 그러니까 이 컨트라스트가 크다는 건데요. 그것도 뭐 꼭 카메라가 사람보다 못하라는 법도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테슬라가 보는 거는 앞에 세 개인 거죠. 줌인 거고 뭐 이거는 중간, 이거는 이제 광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 좌우, 왼쪽 뒤, 오른쪽 뒤, 그다음 뒤. 뭐 이런 정도 커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건데 이제 테슬라 8개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뭐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밖으로 빼시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올리신 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3D 파노라믹 뷰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신 건데요. 디텍션 결과도 있고요. 뭐 이제 이게 이제 각각의 이미지들 붙이다 보니까 뭐 좀 아티팩트들이 있죠. 이제 그래도 이 테슬라 이 차가 보는 세계가 어떤지 보시려고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좀 먼저 선 찾는 것들도 있고 이게 지금 뭐야 제가 이제 그 360도 보려고 이제 마우스로 하려고 뭐 브라우저를 바꾼 거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차는. 이제 뭐 보면 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퍼런스인데 보면 뭐 틀릴 때가 꽤 있어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 하여튼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심각하게 한번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댓글도 보면 야 너도 죽을 수 있었다 뭐 그런 댓글들도 있고요. 자.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떻게 동작을 하냐? 우선 8개의 이미지가 들어오고 해상도가 높습니다. 저 해상도를 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카메라에서는 저 정도 해상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혀 있기를 48개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아웃풋은 1000개의 텐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텐서 하나당 뭐 일종의 하나의 프리딕션이니까요. 1000개의 텐서란 건 뭔가 엄청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토치를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림 많이 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8개니까 3개 좌우 이런 식이 되는 거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가 도는 거고 얘가 백본인 거고 각각의 어떤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하나만 때려 보신다면 뭐 이건 아마 앞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겠는데요. 오브젝트 트래픽 라이트 마킹을 찾는 거죠. 쉐어드 백본이 쉐어드 백본은 레지넷 계열을 쓰는 거고 조금 저는 신기했던 게 당연히 디텍션을 하겠죠. 그렇지만 언급은 세그멘테이션만 얘기를 해요.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뭐 딥랩, 유넷 다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그게 디텍션보다 더뭐 정확하게 물체를 찾는 거니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줄어서 저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세그멘테이션을 더 많이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앞에 영상에서, 그러니까 앞에 카메라에서 어떤 걸 프로세싱 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우선 뭐 프레임 퍼는 뭐 요 정도, 20 조금 미친 거고요. 자, 물체들 다 찾는 거죠. 물체들 다 찾고, 이 뭐 이제 적힌 숫자들이 뭐 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림만 봤을 때 물체들 다 찾고, 선 찾고, 그다음 보여지진 않지만 어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스탑 사인 찾고요. 근데 스탑 사인을 찾는데 이게 생각할 수 있죠. 스탑 사인 찾는 거 뭐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스탑 사인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이런 거 보시면 다 3차원으로 찾고 있죠. 3차원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스탑 찾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 트래픽 라이트도 찾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탑 사인에 얘기를 한참 하는데요. 이게 이제 헤비 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이다. 확률에 이런 얘기할 때 헤비 테일드 그렇다면 끝에가 이제 두툼한 거예요. 확률 분포가. 끝에가 두툼하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뭐 롱테일이란 말도 쓰는데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테일이 헤비하지 않죠. 무슨 말인가 하면 중심이 있으면 한 4시그마만 돼도 없어요. 5시그마 그냥 없는 거죠. 6시그마 절대로 없죠. 말하자면.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가장 흔한 것들이 있고 이상하게 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레어한 경우가 뭐 한 4시그마 되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있는 거죠. 뭐 레어한 경우가 굉장히 극단. 그러니까 뭔가 노멀한 경우 모아서 트레이닝 오케이 끝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뭔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뭐 하드 이그젬플, 하드 케이스, 뭐 코너 케이스 이름이 뭐든 간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나무에 가려진 스탑 사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앙에서 이런 거 디텍터를 하나 붙이는 거죠. 원래 돌는 뉴럴 네트워크에 뭐 좀 약간의 계산 여유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걸 돌면서 이런 걸 계속 찾도록 하는 거죠. 뭐 여기 경우는 그냥 찾아서 서버로 보내는 거니까 뭐 폴스 포지티브만은 괜찮겠죠. 찾아가지고 뭐 사람이 좀 수작업을 해서 또 한 다음에 요 디텍터를 개선해서 또 내려주면 또 모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뿌려진 테슬라 차로부터 이 하드 케이스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탑 사인 하나도 전혀 단순하지 않다. 스탑 사인도 종류가 많은데 그냥 스탑 사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스탑 except right turn 사인인 거죠. 계속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닛 테스트. 이게 이제 트레이닝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사람이 체크하는 건데 스탑 사인 같은 경우는 체크해야 될 게 있거라는 거죠. 날씨가 안 좋을 때 스탑 사인 찾냐? 오클루드 돼 있을 때 가려졌을 때 찾냐? 기울어졌을 때 찾냐? 디지털 스탑 사인 있죠 공사장에 찾냐? 사람이 들고 있을 때 찾냐? 스쿨버스 스탑 사인 찾냐? 우리 슬랙 채널에 최근에 그런 게 올라왔었죠. 슬랙 채널에 그런 제가 최근에 어디서 본 건데 자동차 뒤에 속도를 이렇게 판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그게 그 테슬라가 걔를 속도 그거로 붙여 판단해가지고 뭐 속도를 줄여야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차가 가는데 그 차 뒤에 그냥 스탑 사인이 붙어 있어요. 스탑 사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톨 부스에 스탑 사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스탑 사인도 이제 엄청난 데이터 관련 이슈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잘 찾아야 되겠죠. 차가 갈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8개는 아니고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저 아무튼 뒤에 걸 찾을 수가 없나요? 뭐 뒤에 걸 찾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앞에 게 중복됐으니까 빠져도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앞에 게 빠진 것 같네요. 들어온 영상에서 이
엣지들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찾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버드 아이 뷰. 그러니까 이 주변을 위에서 본 것처럼 구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주변에서 들어온 걸 갖고서 그거를 템포럴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퓨전을 하는 거죠. 템포럴 방향을 퓨전해서 단순히 지금의 어떤 눈에 보이는 샷이 아니라 그것들의 어떤 위에서 봤을 때 어떤 시간 간격, 시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이동한다, 여기도 물체가 어떻게 이동 중이다,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요 그림을 좀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아, 이게 카메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결과가 요 중앙에 공급되고 중앙에도 뉴럴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결과를 보시면 자 이제 위에서 구성된 거고 각각의 뭐 의미가 있을 텐데 뭐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구성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어두워졌다 진해졌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뭐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보는 주변으로부터 사람도 하잖아. 저쯤에 뭐 오른쪽으로 코너가 생기겠네, 있겠네, 뭐 이런 것들. 자 보시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3차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뭐 전통적인 생각은 뭐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장착한 차들이 다니면서 뭐 이런 걸 취득하고 뭐 그걸 바탕으로 어노테이션, 3D 어노테이션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뭐 디텍터 갖고 찾는다. 물론 가능한 방법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뭔가 코너 케이스가 나왔을 때 차들 거기 다녀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취득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용한 방법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고 뭐 굉장히 재밌어하는 방법인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써서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슈도 라이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뎁스맵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하는 거고 그걸 갖고서 슈도 라이다 데이터를 얻어내고 거기서부터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이거 디텍터인 거고 라이다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 썼던 알고리즘들 그대로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 뎁스 이미지를 갖고서 이걸 만들어서 여기서 디텍터를 돌리는 거죠.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를 할 테고요. 그러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 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많은 분들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 비디오가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비디오에 제가 무슨 두 번째 프레임을 보고서 제가 뎁스, 물체와의 거리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과 뭐 첫 번째 프레임을 보고서 저의 속도를 예측한다면 뎁스와 그러니까 3차원 구조와 저의 위치 변화를 갖고서 세 번째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와 이걸 예측하는데 이거와 이걸 예측을 잘했으면 세 번째 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진 데이터셋 내에서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있겠죠. 내가 이동을 하면 뎁스가 이러면 다음 프레임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제 그 내부의 데이터들이 만족해야 될 조건을 만족하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다른 건데요. 기본적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데이터 갖고서 그 안에 어떤 서브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걸 풀면서 뭘 이제 배우는 거죠. 이게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이게 저는 뭐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당연히 분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저는 어떤 물리 법칙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법칙이 만족해야 된다. 아무튼 뭐 이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굉장한 장점은 비디오만 있으면 되는 거죠.
비디오만 있으면 뎁스, 포즈 이런 거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디오만 갖고서 얻는 거, 요 뭐 디텍터는 이제 뭐 슈퍼바이저를 학습해야 되겠지만, 요 어떤 뎁스 맵은, 그리고 뎁스 맵으로부터 슈도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으니까 3차원 구조는 어노테이션 없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 갖고서 어떤 뭐 라이다 셋에 대한 것들 어떤 어노테이션을 하든 해서 이제 디텍터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는 그라운드 트루스고 하나는 뭐 이 디텍터가 찾아낸 거겠죠. 근데 뭐 물체가 뭐 50m 밖에 있는지 47m 밖에 있는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좀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것 정도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오차인 거고요. 자, 이거는 뎁스맵 잘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라이더 없이 할 수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 굉장히 이제 프로미싱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드웨어 된 건데요. 뭐 FSD 컴퓨터, 뭐 이제 자체 칩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FSD를 하는 거 뭐 느리게 해도 되는 거 이런 건 이제 클라우드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트레이닝 환경도 이제 자기만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GPU, 현재도 GPU 갖고 하고 있을 테고 이제 점점 자기만의 환경 구축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8개의 카메라 그다음에 RNN 성질까지 그러니까 타임 스텝도 있고 뭐 배치도 있어야 될 테고 뭐 해상도도 높고 이게 엄청난 패러렐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갖고 어떤 분석을 해서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결론인데요. 일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다와 HD 맵이 이제 사람은 없이 운전하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라이다랑 HD 맵 없이 운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진화적인 관점에서 라이다와 HD 맵을 우리가 사용하지가 않았으니 그거 없이 조금 위험을 무릅쓰면서 운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라이다와 HD 맵이 있으면 사고율이 훨씬 준다라는 거죠. 훨씬이 아니라 뭐 준다는 거죠. 혹은 운전에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위험은 항상 있는 거고, 설사 라이다랑 HD 쓰더라도 그냥 우리가 저거 없이 운전한 이유는 이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뭐 10년 이 정도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거에 답을 찾는데 참가를 하셔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